자, 이렇게 내가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함수 호출 시에 이 정의되어져 있는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 또 정의되어져 있는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내가 인수들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앞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로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또 메시지를 넣어야 하는지 이게 잘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부적절하게 때로는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예제에서는 둘 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까짓것 현재 메시지로 찬수를 보내고 네임에 안녕을 보내면 찬수 안녕 이렇게 되긴 하겠죠. 단순한 출력문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나눗셈을 수행을 하는 혹은 뺄셈을 수행을 하는 함수다라고 가정한다면 두 수의 순서가 바뀌면 소위 A, B가 있다라고 하면 A 나누기 B와 B 나누기 A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질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죠. A 빼기 B와 B 빼기 A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개 변수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순서대로 인수를 써줘야 하는 좀 부담감, 번거로움이 우리 프로그래머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함수가 호출할 때 매개 변수가 한 10개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0개의 매개 변수의 순서를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유능하다 하더라도 함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텐데 유능한 만큼 여러 개의 함수를 사용할 텐데 그 여러 개의 함수의 모든 매개 변수의 순서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추가적인 방법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 호출 시에 인수값만 달랑 써주는 것이 아니라 함수 호출 시에 여기 보면 함수 호출 시에 호출문에 인수값만 달랑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다가 어떤 매개 변수에 무슨 값을 넣어라 라는 형태로 써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봅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쉬운 사용을 위해서 예를 들어 메시지라는 인수에 안녕이라고 넣어줘 설정을 하고 또 name이라는 변수엔 찬수라고 넣어줘 라고 한다면 함수 출시에 설사 이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 더 써봅시다. 내가 name에다가 지메 써주고 메시지에다가 hello라고 써볼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run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현재 키워드 인수를 사용을 해서 안녕 찬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우를 봅시다. 현재 name이라는 인수를 먼저 써주었지만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써주었지만 일지메 안녕 하는 의미로 일지메라는 친구의 이름을 먼저 써줬지만 내가 먼저 써준 이름은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한다 라는 걸 명시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행했을 때에는 지메 헬로우가 아니라 헬로우 지메라는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다,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저 첫 번째 인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수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지만 키워드 인수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젠 그 매개 변수의 값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인수를 사용한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함수 호출문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키워드 인수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함수 호출문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써도 잘 동작해요. 내가 매개 변수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순서대로 쓰면 그게 더 간단한 거죠. 그런데 매개 변수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굉장히 매개 변수가 많아서 혼돈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매개 변수의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 대신
그저 매개 변수의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명료하게 함수 주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에 식별자란 것 이용해서 함수 이름을 정하고자 했을 때 식별자를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그냥 아무 이름이나 혹은 아무 단어, 알파벳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한자로 작성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름을 사용을 해보자 라고 했었죠. 함수는 행위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동사를 가지고서 뭐 여기 show message처럼 동사를 이용한 동사 구절을 가지고서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면 변수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포함해서 역시 A, B, C, D라고 그냥 단순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변수에 담길 데이터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사 형태의 이름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서 사용한 것처럼 뭐 name, message, 너무 단어가 길면 message처럼 좀 축약되어진 단어로 써도 돼요. 하여튼 그 이름을 통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A라고 쓰나 name이라고 쓰나 똑같이 동작이 되겠지. 다만 프로그래머인 사람 입장에서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특히 함수 호출 시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호출 시 키워드 인수로 사용을 할 때 그저 A 이퀄 안녕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메시지 이퀄 안녕이라고 쓰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매개 변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개의 매개 변수들을 매번 키워드 인수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호출할 수는 있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매개 변수 중에서 일부 매개 변수들이 사용하는 70에서 한 80%,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똑같은 인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작성한 거 보면 여기서처럼 메시지와 네임을 갖는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름이 바뀌어지는 건 자주 있을 거예요. 자, 이름은 자주 바뀔 수 있는데 반해서 어떤 쇼 메시지를 하고자 했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 인사말인 메시지는 기본 인사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항상 똑같은 메시지들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기본 인사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주게 되느냐? 많은 경우 똑같이 전달되어질 어떤 값을 위해서 매번 함수 호출 시마다 인수로 전달한다라는 것은 분명 번거로운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매개 변수는 내가 생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생략한다라는 게 그냥 그 값을 무시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수 호출문에서 특정 매개 변수에 대한 인수를 생략을 하면 내가 명시적으로 전달하진 않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값으로 처리해다오 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사하는 일을 가정을 해보면 복사를 할 때마다 내가 뭐를 몇 부 복사해라 라는 식으로 이를 길동이에게 명령을 할 것인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내가 부수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는 한 부만 복사해와 복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뭐 복사할 거리만 전달하면 길동이는 알아서 한 부 복사를 해오게 될 것이고 내가 한 부 이상 복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건 2부, 3부, 5부 복사해달라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주면 좀 더 간단한 호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 혹은 디폴트 인수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매개 변수 입장에서는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출문 측면에서 보면 인수가 기본값을 갖고 있어서 인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되는 것이죠. 자,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갖는 형태로 또 좀 바꿔봅시다. 현재 예를 들어서 두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부여하기를 현재 메시지라는 메시지라는 부분에다가는 그냥 간단하게 안녕이라고 넣어봅시다. 또 이름에다가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넣어봅시다.
자, 메시지라는 매개 변수와 name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현재 각각 안녕 여러분이라는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가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봅시다. 자, 수행을 해보면 매개 변수에다가 기본값을 썼던 안 썼던 간에 내가 호출할 때 명시적으로 인수를 써주게 되면 그 인수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안녕 찬수를 넘겨주면 안녕 찬수, 반갑다 길동 넘겨주면 반갑다 길동, 헬로우 짐에 넘겨주면 헬로우 짐에, 이런 식으로 내가 넘겨준 값을 가지고서 처리가 되고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사실상 무시되는 것이나 다른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수행 결과가 좀 복잡하니까 다 주석으로 남겨놓고 바꿔봅시다. 내가 함수를 호출하면서 현재 첫 번째 인수로는 반갑다 써주고 두 번째 인수를 안 써주었다 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show 메시지는 현재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항상 두 개의 인수를 꼭 전달해 줘야 되는데 현재 인수를 하나만 지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갑다라는 문자열이 안녕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수, 현재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되어질 두 번째 인수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수가 누락됐으니까 나 일 못해 라고 오류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name이라는 인수는 기본값 여러분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만약에 내가 show message라고 할 때 인수를 아무것도 안 썼어요. 어떻게 되어져요? show message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인수를 두 개 지정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인수 없네? 첫 번째 인수 기본값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인수도 없으니까 기본값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안녕 여러분이라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보면 반갑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내가 생략되어진 부분에 대한 매개 변수는 기본 인수값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사용되어지는 처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명시적으로 내가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주면 그게 처리가 되어져요. 자, 이런 경우도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name에다가 찬수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현재 이 함수는 호출 시에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는 찬수를 전달을 했어요. 메시지는 인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안녕 찬수라고. 메시지는 인수가 없으니까 메시지에는 기본값이, 메시지라는 매개 변수에는 기본값이 사용된 것이고 name이라는 매개 변수는 인수로, 우리 키워드 인수로 찬수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찬수를 전달받아서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이제 거꾸로 메시지에다가 하이라고 넣어봤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수행되어지면 이제 메시지라는 매개 변수는 하이를 받았지만 name이라는 매개 변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여러분이라는 형태로 항상 없는 매개 변수는 기본값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은 현재 모든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처럼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첫 번째 인수로 무조건 전달이 되는 것이고, 현재 명시적으로 작성한 인수는 첫 번째부터 전달이 되는 것이고, 키워드 인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순서와 상관없이 지정된 매개 변수의 값을 넘길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호출문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매개 변수의 순서와 상관없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개 변수에다가 기본값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필요하면 할당해주면 된다. 필요하면 지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사람의 이름은 거의 모든 호출에서 다 바뀌더라. 여기 보면 모든 호출에서 사람의 이름은 다 바뀐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이름에다가는 굳이 내가 기본값을 써주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저 나는 서로 다른 메시지만 부여를 해주다가 뭐 메시지를 생략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값이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출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아까 생략을 했는데 일단 이런 호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호출은 인수가 명시적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 인수가 각각 전달이 되어져서 현재 매개 변수의 기본값과 상관없이 뭐 안녕 찬수라고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 함수 출시에 인수가 생략이 됐으니까 현재 메시지는 기본값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네임은 어떻게 되어져요? 기본값이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오류가 발생되어지는데 이거 뭔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그런 스크립트 코드인 것이에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재 내가 인수를 하나만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인수가 어떻게 돼? 메시지로 전달되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인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매개 변수가 두 개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기본값이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피해서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수는 무조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매개 변수에 전달할 인수가 없으면 얘의 기본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선 구성처럼 함수의 매개 변수가 일부만 기본값을 갖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값을 갖지 않는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 뒤쪽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앞쪽에 있는 애들은 기본값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일부만 현재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지만 인수를 하나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앞에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뒤쪽에서 부족한 인수로 인해 값을 못 받는 매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얘는 오류가 날 구문이니까 빼버린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우리가 일부의 매개 변수만 갖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어차피 매개 변수의 순서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갖지 않는 매개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뒤쪽에 나오도록 해주어야지만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내가 인수를 하나만 써주게 되면 그건 첫 번째로 무조건 전달되는 거잖아요. 반갑다 메시지가 아니라 이름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길동이라는 이름이 써주게 되면 그 길동이라는 이름이 전달되어져서 안녕 길동이라는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길동이라는 문자열은 네임으로 전달되고 메시지는 전달받을 값이 없으니까 그때는 기본값 안녕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아까 같은 구성처럼 기본값을 갖지 않는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갖는 매개 변수 뒤쪽에 나타나지는 못한다라는 점 하나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매개 변수들의 그 오른쪽부터 뒤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 매개 변수부터 기본값을 가져야 되는 점차로 왼쪽으로 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print라는 함수를 보면 출력할 내용만 인수로 갖지는 않는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자, 프린트 구문을 대화식 모드에서 한번 작성해 봅시다. 프린트 작성하고 괄호 열어보면 여기 뭔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value, 그러니까 출력할 값들을 기술을 하되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print라는 함수는 좀 복잡한 함수인데 내부 구성이 가변 인수 목록을 갖고 있는 함수예요. 인수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력할 내용들을 여러 개 콤마로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가변 인수 목록을 갖는 것 외로 보면 scp, end, file, flush라는 4개의 매개 변수가 추가적으로 더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개의 매개 변수는 각각 공백 문자열, 개행 문자열, system, stdout, false라는 어떤 기본 값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print라는 함수의 여러 매개 변수 중에 끝쪽에 4개의 매개 변수는 어떤 기본값을 할당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값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SEP와 END라는 두 매개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SE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기본적으로 자, 봅시다. 내가 hi라는 문자열과 찬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출력이 됐었어요? print라는 함수 출시 전달된 두 인수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백으로 띄워져서 첫 번째 한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의 데이터들을 2개 이상 될 수 있어요. 콤마로 구분되어진 각각의 인수들을 기본적으로 공백으로 띄워서 출력을 해준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 공백이 그냥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SEP라는 separator의 약자이죠. 구분자로 공백을 사용해라 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똑같이 hi 찬수 써주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SEP라는 키워드 인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 SEP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전달을 하기를 콤마 써볼까요? 콤마로 지정을 해라 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hi와 찬수 사이를 콤마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얼마든지 확장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길동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hi, 찬수, 길동을 출력하되 각각을 콤마로 구분을 해라. 구분자를 콤마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출력문이 수행되어지는 한 각각 콤마로 전달된 인수들을 내가 지정한 구분자로 구분을 해가면서 출력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력문을 만들 때 우리 앞에서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공백이 삽입되는 것이 조금 신경 쓰였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대체해 보거나 혹은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공백을 제거해 버리고 싶으면 아예 그냥 공백 없이 그냥 따옴표 써가지고서 빈 문자열 형태로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되고자 하는 각각의 내용을 빈 문자열, 그러니까 어떠한 문자로도 띄지 말고 그냥 바로 이어서 출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separator가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END라는 것인데 두 번째 END 같은 매개 변수는 스크립트 모드로 확인을 해보거나 혹은 하나의 행에 2개 이상의 문장을 쳐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hi라는 출력문과 자, 세미콜론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을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hello라는 문장을 여기는 제일 마지막 더 이상 문장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는 굳이 세미콜론 찍지 않아도 되죠. 하여튼 하나의 문장 끝내고 다음 문장 이렇게 2개의 문장을 하나의 행에서 하나의 명령행에서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스크립트 모드인 경우에는 그냥 여러 줄에 나누어 써도 어차피 일괄 실행이니까 똑같은 처리가 될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한 줄에 붙여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엔터 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hi라는 출력문이 수행되고 나서 hi라고 출력되고 나서 두 번째 출력문이 수행되어지기 전에 자동으로 개행 처리가, 그러니까 줄 바꿈 처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hi가 출력되고 다음 줄에 hello가 출력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의 출력문이 수행되고 나서 그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 바로 END라는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END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기본적으로 역/n, 즉 개행 문자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내가 콤마로 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hi라는 첫 번째 출력문의 결과가 출력되고 나서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콤마로 구분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의 출력문이 끝나면 나는 콤마 찍어줄 거야 라고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출력문이 수행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SEP와 END 두 개의 매개 변수를
한 번에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기를 안녕 여러분은 separate는 콤마로 구분을 하되 end는 점으로 구분을 하고 더불어서 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두 개의 출력문이 있지만 두 개의 출력문의 결과가 연달아 나와졌죠. 현재 첫 번째 출력문의 안녕과 여러분이라는 두 개의 인수는 콤마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출력문이 끝나고 나서는 마침표로 끝마침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뒷이어서 반가워요가 출력되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프린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